시간 열어주실 뉴스킨 히스토리에 대해서 열어주실 우리 김유리 강사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구 스카이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유리라고 합니다.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네, 제가 오늘 맡게 된 부분은 뉴스킨 히스토리 부분인데요. 사실 뉴스킨은 설립한 지 37년 정도가 돼서 한 20분 만에 이 37년의 역사를 다 말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이 37년 역사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만을 뽑아서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5살, 6살 연년생 엄마의 연년생 딸들의 엄마입니다. 사실 둘째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와서 첫째 때는 워킹맘 생활을 했었는데요. 둘째가 이렇게 너무 빨리 생기면서 내가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는 이제 청소하는 아줌마도 있고 그리고 엄마한테는 아기도 맡기면서 용돈도 주고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부모님한테도 못할 짓이다. 그래서 둘째는 내가 그냥 집에서 키우는 게 더 돈을 버는 일이지. 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결국 돈을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다니는 직장을 관두고 저는 전업주부의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제가 뭐 딱히 취미 활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사치가 심한 것도 절대 아닌데 한 이상하게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아껴 써도 부족하고 많이 써도 부족하고 경조사가 있는 날도 부족하고 없는 날도 부족하고 신기하게 계속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 때문에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반면에 또 이 아이들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가 있을까 많이 찾아보고 다녔어요. 저는 영어 유치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어린이방 같은 걸 한번 해볼까? 영어 학원을 차려볼까? 아니면 아예 다른 카페 같은 자영업을 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한테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뉴스킨을 둘째 아이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만났어요. 이때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 약산성이라는 어, 아이템을 들고 바디바랑 타사 비누랑 막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은 약산성 피부층을 보호해줘야 되고 모낭충으로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제품을 써야 된다고 한마디로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바디바를 사라 이렇게밖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이건 다 상술이고 우리 아이 첫째가 쓰는 제품을 그냥 둘째가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첫째는 그렇지 않았는데 둘째는 태열이 있었고 그래서 태열이 있다고 전 되게 상식적이거든요. 뉴스킨이 생각나진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뉴스킨을 전달해 주신 분이 끊임없이 연락 오고 이낸서라는 제품을 샘플로 주고 리스트도 샘플로 넣어주고 안 만나주니까 우편함에도 막 넣어주고 꾸준히 컨택해 주셔서 이낸서라는 제품을 얼굴에 발라보게 됐는데 아이 태열이 좋아지게 돼서 그거 하나 이제 제품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뉴스킨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바로 화상영어 사업인데요. 제가 전직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었잖아요. 근데 뉴스킨 안에 이런 화상영어 사업이 있는데 뉴스킨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은 영어 선생님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엄청 신기했어요. 완전 다단계 회사? 약간 하면 안 되는 일? 이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엄청 유명하신 분이 있다는 거가 저한테 엄청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화상영어 사업부터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저는 지금 모든 디비전을 다 하고 있거든요. 뉴스킨은 이렇게 4가지 디비전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뉴스킨이라는 화장품을 다루는, 그리고 파마넥스라는 건강을 다루는, 그리고 빅플래닛이라고 하는 요람부터 무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모든 인터넷을 기반한 제품, 그리고 너리시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기부 사업, 이렇게 4개의 디비전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저처럼 빅플래닛 하나만 선택해서 사업하시거나 파마넥스 하나만 선택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4가지를 다 선택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저는 오늘 뉴스킨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맨 처음 뉴스킨은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슬로건으로 탄생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생각.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카페를 차리려고 해요. 그러면 커피를 어디 원두를 쓰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디 목이 좋지? 어느 브랜드가 좋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뉴스킨의 탄생은 거꾸로 됐어요. 이걸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촌 누나의 피부가 너무 안 좋은데 어느 이제 식사 자리에서 사촌 누나가 달나라에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내 피부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화각도인 이 사촌 동생이죠. 막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사람 피부에는 쓸 수도 없는 엄청나게 안 좋은 성분들이 화장품에 많이 있다는 거죠. 좋은 성분도 있지만 안 좋은 성분도 많다는 거죠. 그걸 알게 돼서 누나를 위해서 좋은 성분만을 넣은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게 너무 효과가 좋다는 걸 알게 돼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었지만 전달할 수 있는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입소문으로만 전달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마케팅 방식을 채택하게 된 그런 역사입니다. 이해가 잘 되고 계시나요? 네, 시작은 1984년 미국 프로브에서 세 청년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스킨케어 제품은 없을까라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 1984년에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용기만 예쁘게 하고 그냥 뭐 향만 좋게 해서 많이 팔면 되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라고 했지만, 뉴스킨 창립자 세 분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용기도 없어서 처음에는 스푼으로 이 떠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크림이 저희 뉴스킨은 아직도 지금 판매를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전 세계 약 50개국에 사랑받는 회사로, 글로벌 회사로 성장이 돼 있죠. 음, 아침부터 이런 화면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수포성 표피 박리증이라고 아시나요? 이것은 유전적인 질환의 하나로 피부를 구성하는 기점막 성분의 1분의 이상이 벗겨져서 작은 충격에도 피부가 벗겨지거나 수포를 형성하는 엄청 희귀병 질환이에요. 이거는 여기 글에 나와 있듯이 유전이에요. 그래서 원인이 없고 희귀병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도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살에 보면 이렇게 우리 표피가 있잖아요. 외부로부터 지켜주고 안에 생살이 나오지 않게 막아준 게 있는데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자꾸 이렇게 수포가 생기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거즈를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손가락 사이사이 다 해주지 않으면 손가락도 붙어버리고 발가락도 붙어버리고,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에 대부분 아이들이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된대요. 그 이유는 이 영양 성분을 다 피부 재생으로 다 가버린대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영양을 주더라도 피부 재생을 매일매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부분 엄청 작고 엄청 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크지 못하고 20살 이전에 다 세상을 뜬다고 하거든요. 이런 수포성 표피 박리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둔 엄마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2명이었는데 첫째 아이가
엄청 수포성 표피 방해증이 심하게 돼서 생사를 오갈 때 둘째 아이도 수포성 표피 방해증이 걸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 아이를 결국 다 하늘나라로 보내게 돼요. 이 린이라는 아주머니는 엄청 슬픔에 잠겼는데 이분이 슬픔에 잠겨서 뭐 알코올 중독이 되든 뭐 자살을 하든 비난하실 사람들은 없잖아요. 하지만 진짜 이 상황에서도 이게 한우애가 있잖아요. 희귀병이니까 이 한우애 다른 친구들을 본 거예요. 내 아들들이랑 같이 놀았던 이 친구들은 여전히 이 병으로 너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세상을 뜬다는 걸 알게 되고 진짜 굴지의 화장품 회사에 손편지를 쓰게 됩니다. 도와달라고. 이 치료제를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 편지가 다다르지 않죠. 그러다가 한 회사에 편지가 다다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뉴스킨이었어요. 그래서 뉴스킨이 이 사연을 읽게 되고 이 수포성 표피 방해증이라는 이 질환을 연구하는 학교를 찾게 된 거죠, 연구소. 거기서 스탠포드 의대를 알게 됐고 우리가 왜뭐 병원에도 여기 되게 간암 잘 보시는데 여기는 되게 당뇨 잘 보시는데 이런 식의 타이틀이 있잖아요. 피부과 중에서도 특히 스탠포드 의대는 피부과에서 최고거든요. 그런 스탠포드 의대가 이 방위증, 요 희귀병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연구비가 없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뉴스킨이 엄청난 금액을 후원하게 됩니다. 그때 이때 뉴스킨 스탠포드 연구소를 뉴스킨 연구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해는 뉴스킨이 후원금을 줬을 때. 그래서 이거를 연구 개발 나오는 게 10년 넘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제가 나오게 됐고 그래서 뉴스킨에서 스탠포드 의대에서 감사하다고 뉴스킨에서 뉴스킨에 선물을 주게 돼요. 그게 바로 180도라는 제품입니다. 결국은 이게 세포가 재생이 돼서 빨리빨리 기존의 건 탈락되고 새싹 올라오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턴오버 주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런 약을 만들었던 곳이 연구소이기 때문에 화장품 만드는 거 정도야 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서 뉴스킨에 감사하다고 선물을 주게 됐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주저리 얘기했는 것들을 한마디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김수찬 이분은 슈퍼성 표피 방해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뉴스킨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 한우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환자 엄마들 입장에서도 보면 치료제가 나와서 너무 좋지만 내가 의사라고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의사인데 요 질환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고 알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의사로서도 사명감이 생기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됐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뉴스킨은 그렇게 선물해 줬는데 사실 27년 넘게 180도로 벌어들인 수입은 사실 뉴스킨이 기부한 금액보다는 훨씬 많다고 해요. 그렇게 탄생한 180도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그 미국에서는 테라피라고 해서 치료제로 나오는데 한국은 치료제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시스템이라고 나오지만 180도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주기가 올라와서 이런 피부가 반딱반딱하게 되는. 근데 그 안에는 이렇게 따뜻한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도새도 모르게 착한 일을 한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세 가지만 오늘은 가지고 왔거든요. 세 번째는 바로 에포크 제품인데요. 에포크 제품을 한 번씩은 다 써보셨겠지만 이거는 민소각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폴스포그 재단을 통해 위협받고 있는 생태계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파괴될 때마다 25센트씩 폴스포그 재단에 자동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폴스포그 재단은 저희 아까 네 번째 디비전이 그곳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게 바로 폴스포그 재단이거든요.
일단은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했던 아바푸이가 있어요. 아바푸이 꽃봉오리에서 얻은 추출물이 99.7%가 들어가 있는데 요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와서 쓰는 거죠. 대신 이걸 쓰고 판매될 때마다 25센트씩 다시 그곳에 기부가 돼서 거기 있는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고 깨끗한 물도 먹고 그리고 계속해서 살림을 훼손하지 않고 이런 자연 식물들을 보존할 수 있고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음에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영상이 넘어갔네요. 김유리 사장님이 소리 공유를 안 하셨습니다. 소리 공유가 안 됐다고 합니다. 소리 공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유 중지를 하시고 네. 공유 시작하실 때 왼쪽 화면 밑에 보면은 컴퓨터 소리 공유를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Living in small villages in the rainforest of the world searching for new medicines. 15 years ago, the world's largest cosmetic firm sought to recruit me to develop a personal care line developed on plants by indigenous people. These are great companies, and they were polite and had beautiful laboratories. But when I asked them, how much money can you return to help these indigenous people so that we can build schools and water supplies and clinics, they said, well, we're sorry, our lawyers won't let us do that. I was so discouraged. And then I met a little company called New Skin. I met two guys with weird sense of humor and strange haircuts. Their names were Blake Browning and Steve Lund. The one guy looked like he was wearing ski goggles. And I said to him, look, if I could help make a new product line, could you send something back to help these people I've been living with in the forest? And they said, of course. That's why we're in business, so we can help people around the world. So they agreed that every time an Epic product was sold, 25 cents, the entire 25 cents would be returned back to a fund to build schools and water supplies and clinics to help children in their environment. And so the Force for Good initiative was born. I really didn't think that this would amount to much, but at my first convention, they brought me out on stage and they handed me a check for $40,000 to build a walkway in San Juan Rainforest. I teared up then and I tear up now because I just come from the forest, I just been in the village, I heard the roar of the bulldozers. I knew what this meant, that the people would be able to educate their children without having to have their environment destroyed. I was so grateful. And then Steve Lund volunteered personally to come down to Samoa to dedicate the walkway. And I realized that I had met some of the most extraordinary people of my entire life. Don't you feel that way about Steve? Sandy was even there in the village. I mean, they can party in Los Angeles. These people can go to town in a small village. They have fun wherever they are. So here we are. 15 years later from the creation of the Force for Good campaign. And now, because of your great work, that fund has raised $18.5 million.
straight, all of it to help the lives of children around the world. The amount of good that you and I and the company, all of us have accomplished together is beyond any dream I could have possibly had as a botanist. All I can say i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or your decision to become a force of good in the world. Thank you very much. 네, 폴 알렌 콕스라는 박사님은 민속 식물학자 박사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0분 정도밖에 없어서 같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그렇게 밀림에서 생활하시면서 그곳의 원주민들의 힘든 점을 보고 있었는데, 뉴스킨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처음에는 엄청 25센트 250원이잖아요. 작은 돈인데 그게 지금은 매년 10억이 넘게 기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뉴스킨이 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명의 바탕이 있어서 혼자만이 할 수 없고 우리 모두 조금씩 기부해 준 게 우리 환경을 지키고 나아가서 지구를 지키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뉴스킨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뉴스킨이 존재하는 이유고, 저희가 이곳에 함께 한다면, 이 선의의 힘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매일 쓰는 이런 생필품, 그리고 일반 소모품들을 내가 그냥 사용하고 효과 좋은 건 너무 당연하고, 그게 환경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한우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지구,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착한 회사를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전달을 했고요. 저 다음으로는 이런 사명의 바탕이 된 혁신적인 제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실 거거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뉴스킨 제품 어떤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질까요? 김유리 강사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정신으로 만들어진 제품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뉴스킨은 그 좋은 사람만 있고 나쁜 사람은 없듯이, 제품 역시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 제품에 대해서 시연을 보여주실 이지윤 강사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산 스카이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좋은 것은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정도 중등교사로 재직을 하다가 중등교사로 버는 수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새로운 길을 막 찾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길, 그러니까 수입도 괜찮으면서 나의 적성과 나의 성향을 잘 살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막 찾다가 그때 타이밍에 찾지 못하고 제가 선택했던 길은 결혼이었거든요.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또다시 타이밍이 왔습니다. 제가 노후까지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을 했더니 월 1,000 정도의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을까를 엄청 찾아다니기도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찾았던 거는 누구나 쉽게 생각하듯이 프랜차이즈 업을 찾았거든요. 그 중에서 이디야라는 커피숍이 그나마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서 그래도 선한 기업이고 어떤 가맹점주들을 위한 혜택 같은 것들이 많다는 걸 알아서 거기를 또 열심히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거기에 막상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제가 원하는 소득 정도를 가깝게 가기는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제가 월세 소득을 조금 받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확대시킬 수 없을까라는 방법을 찾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또 세 번째 찾았던 거는 제가 저희 선산이 있는데 돌산이거든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돌산인데 그거를 태양광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태양광 산업을 미친 듯이 알아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온 인맥을 동원해서 한전에 계신 분도 만나보고 여러
태양광 산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만났는데 역시 그 소득 또한 전혀 만족스럽지 못했고 굉장히 불안정한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 일 동안 접었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알아보는 찰나에 우연히 대학 동기였던 어떤 친구를 통해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게 되었고 사업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꽂혔던 건 뉴스킨이라는 곳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찾아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뉴스킨만 검색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를 진짜 찾기 시작했어요. 보상부터 시작해서 그 가지고 있는 제품들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의 특징이자 취미가 논문 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컴퓨터 앞에서 맨날 논문을 뒤지고 찾아보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제가 정말 싫어했던 취미 중에 하나인데 그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뉴스킨이나 이런 네트워크 회사에 대해서 좀 찾아봐 라고 했더니 정말 너무 신이 나서 논문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렸던 결론은 결국은 뉴스킨이었어요. 여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많지만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대부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너무 조잡하게 짝이 없는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안전성은 전혀 없고요. 그런 제품들을 파는 것을 보고 뉴스킨이 더욱더 빛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큰 비즈니스로 전 뉴스킨을 접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상을 듣고 뉴스킨에 반하게 되었고 시작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반하게 된 거는 제품이었거든요. 그 제품력이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이었어요. 이 제품이 정말 안전하고 안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효과까지 있는 제품이 정말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내가 아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그렇게 대단한 회사가 아닐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신념이 굉장히 강한 회사였어요. 바로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거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한 거에 목숨을 거는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뉴스킨은 그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제품에서 보여주고 제품에서 벗어나서 이제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서도 좋은 영향만 미치고 어떻게 하면 나쁜 영향을 최소화할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이제 세제가 고요. 세탁세제와 주방세제 또한 그것입니다. 주방세제나 세탁세제 같은 경우에는 노마진 제품으로 유명하거든요. 뉴스킨이 환경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 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거를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주방세제와 세탁세제인데 그게 환경에만 좋고 어떤 세척력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면 전혀 메리트가 없잖아요. 근데 세척력까지 아주 끝내주는데 제가 그거를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나쁘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려면 어떤 거 사용하세요?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집착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화학 제품들로는 세척하지 않았고 저는 식초가 진짜 깨끗하게 세척된다고 믿어서 딸기가 단맛이 다 빠질 정도로 식초물에 담가놓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식초. 저는 일반 식초 쓰지 않거든요. 조금 더 왠지 강한 세척력을 가질 것 같은 양조 식초로 세정을 항상 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에다가 식초를 넣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또 다른 쪽에는 뉴스킨에서 나오는 주방세제입니다. 이 주방세제는 1종 세제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세제 중에서는 2종 세제들도 진짜 많은데 1종 세제는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야채도 씻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세제고요.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1종 세제와도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방부제를 넣지 않았어요. 화학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혹시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청소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입에 들어가는 거나 건강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아이 식기는 항상 설거지하고 나서 끓는 물에 삶아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예전에 신문이나 이런 언론에서 봤을 때 아무리 설거지를 깨끗이 해도 그 안에 세제 찌꺼기가 남아서 우리가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세제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고 일반 정관장 홍삼에 들어가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황금뿌리 추출물이라는 엄청 귀한 재료를 이 세제 안에 넣었거든요. 이 세제 안에 넣은 이유는 이 세제가 접시를 씻었을 때 물 하수구를 타고 우리가 물속 밖으로 나갔을 때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것을 걱정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접시를 씻고 음식을 먹을 때 그 세제 찌꺼기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미치는 영향을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안전한 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만 넣어도 굉장히 잘 씻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브로콜리 어떻게 씻으세요? 브로콜리도 그렇고 양배추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야채 이런 것들은 특히나 농약 많이 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식초물에 담그고 하나는 뉴스킨 주방세제에 담글 것입니다. 이렇게 담그고 조금 시간이 지나도록 담가 놓을게요. 네, 잠시 얘네들이 세척되는 동안 다음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까 얘기했듯이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고 했었죠. 이해가 되세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만 어떤 것이 제가 위치 그대로 옮겨놨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놓을까요? 네, 저랑 비슷한 분이 많으시네요. 저도 의심이 진짜 많아서 이게 아까 식초였고요. 이게 뉴스킨 세제로 한 것입니다. 저도 진짜 의심이 엄청 많아서 저는 뉴스킨 일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얘기를 듣고 하면 다 믿는지 몰라도 저는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다 찾아보고 검증을 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또 다른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물이 있습니다. 생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물도 의심하시더라고요. 생수가 맞는지 제가 마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정수기에서 나온 깨끗한 생수 맞고요.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사실 이 실험에서만으로도 딱 파악할 수 있거든요. 앞에서 유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37년이 된 회사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년 전에 회사가 화장품을 만들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만들었을까요? 거기에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리트머스 종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얘는 그 산도 테스트 하는 리트머스 종이인데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거예요. 기억하실지 혹시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거는 산성이거든요.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다치면은 빨간 양을 바르잖아요. 포비돈 같은 그게 바로 산성입니다. 살균 소독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초록색부터 파란색 이 부위에 해당하는 거는 알칼리거든요. 이 알칼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단백질을 녹여서 때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탁 세제로는 전부 다 알칼리여야겠죠. 왜냐면은 때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녹여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연두색은 중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마셨던 물이 바로 중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주황색부터 노란색까지가 약산성이거든요. 사람의 피부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약산성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기 때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양수물이 완벽한 산도를 가진 약산성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나쁜 환경과 여러 가지 노출되면서 피부가 약산성이 아니라 딴 어떤 알칼리성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건강한 피부는 무조건 약산성이어야 돼요. 약산성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진짜 놀이터에서 뛰놀고 온갖 흙에서 뛰놀고 하지만 우리가 피부가 상처를 나거나 아니면은 뭐 피부 염증이 생기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약한 정도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이 약산성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칼리, 때를 빼는 알칼리성 비누나 제품을 계속 사용한다면은 우리의 약산성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은 중성입니다. 보이시나요? 약간 연두빛이 띄고 있죠? 그런데 제 피부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노랗게, 센노랗게 약산성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빨랫비누, 위생비누라고 써있죠. 보이시나요? 위생비누는 무슨 색이 나올까요? 당연히 알칼리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빨랫비누는 단백질을 녹여서 때를 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빨랫비누가 약산성이거나 중성이면 때를 빼는 일을 전혀 할 수 없겠죠.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나을게요. 찝찝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아까 했듯이 이렇게 빨랫비누는 완벽한 알칼리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비누는 보이세요? 아기 순 비누. 말만 들어도 진짜 순할 것 같죠? 이거는 한살림에서 파는 비누거든요. 제가 실제로 가서 구입을 한 거고요. 한살림에 가서 아토피가 있는 아기가 쓰기 좋은 비누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비누를 추천해 주셨어요. 실제로 보면 이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올리브유, 코코넛유, 팜유, 아보카도유, 달맞이유, 시어버터 등등등 피부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성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얘는 그러면은 어떤 성분인지 한번 해볼게요. 놀랍게도 똑같이 알칼리입니다. 좋은 성분은 많이 들었지만 피부에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여기 보이시나요? 아모레 퍼시픽에서 나오는 수제비누로 굉장히 유명했던 트리트먼트 클렌징 쏛이거든요. 이거는 한 4만 원 돈에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은 세수를 해도 피부를 부드럽게 촉촉하게 유지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한때 인기 많았던 설화수에서 나오는 수제 고급 비누인데 얘는 어떨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똑같이 빨래비누와 거의 비슷한 알칼리입니다. 촉촉한 성분을 들었는지 몰라도 역시 단백질을 녹이는 알칼리성인 거죠. 그렇다면은 뉴스킨에 나오는 비누가 있고요. 또 시슬리에서 나오는 비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누의 공통점은 약산성 비누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37년 전부터 이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약산성 비누를 써야 돼. 이것이 거의 상식이 됐어요. 트렌드라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어요. 피부에 약간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뉴스킨은 37년 전에 이게 광고를 하거나 사람들한테 알렸을 때 어떤 경제적으로나 트렌드적으로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도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이니까 무조건 약산성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모든 전 라인을 약산성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유행이고 트렌드라서 만들어내는 회사와 유행이고 트렌드가 되기 전에 원리 원칙을 생각해서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이니까 약산성 제품을 써야지라고 하고 확고한 고집을 가지고 오랜 시간 유지해오는 회사.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뉴스킨의 바디바라는 비누고요.
보이시나요? 완벽한 약산성.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시슬리에서도 약산성 비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는 제가 면세점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면세가로 한 9만 몇천 원? 백화점에서는 거의 13만 원 가까이에 판매되는 약산성 비누거든요. 실제로 시슬리에 가서 약산성 비누 주세요 하면 이 아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얘도 테스트를 해보면 약산성으로 나옵니다. 근데 혹시 비교되시나요? 바리바 비누랑 시슬리 비누랑 차이 느껴지세요? 약산성이라고 판매되지만 실제적으로 발랐을 때 산도가 중성에 가까운 약산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10,000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얘는 백화점 거로 한 13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이에요. 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통이 축소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제품의 어떤 퀄리티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약산성 비누를 써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약산성 비누를 찾아서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약산성 세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약산성 비누 알칼리 제품에다가 식초 몇 방울만 타면은 약산성 제품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체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이 고체 형태를 알칼리에서 약산성으로 바꾸는 거는 진짜 대단한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산성 비누는 시중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 옛날에 알고 계신 양잿물이라는 성분, 실제로 수제 비누를 만들 때도 고체화시키는 과정 중에서는 양잿물 성분이 들어가야지만 그게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은 이런 신념을 지키면서도 대단한 기술력으로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나는 비누로 세수 안 해.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집집마다 없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생카 아시나요? 이 생카라는 제품도 진짜 유명하잖아요. 되게 뽀드득 씻겨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보시면 얘도 이렇게 알칼리죠. 거의 세탁 세제와 비슷한 정도의 알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닥터 아토라고 하는 클렌징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아토피가 있는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실제로 저도 이걸 현대백화점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얘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토피 아이들이면 피부가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산도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알칼리입니다. 보이시나요? 뉴스킨과 시슬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완벽히 알칼리 제품이에요. 충격적이잖아요. 궁금하시면 집에서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약산성이다, 알칼리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신념을 가지고 올러부터 굿 나눠부터 배드를 계속 실천해온 회사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식초로 씻은 브로콜리와 아까 뉴스킨 세제로 씻은 브로콜리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더 깨끗할 것 같으세요? 짠! 보이시나요? 차이? 와우. 놀랍지 않나요? 포도를 하면은 포도도 장난 아니거든요. 색깔. 얘는 지금 그 화학 비료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보이시죠? 얘는 물방울이 다 떨어져 나와요. 색깔도 비교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독하고 몸에 안 좋은 세제로 깨끗하게 씻는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제는 먹어도 안전한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물을 흘려보면 다 튕겨서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반면 뉴스킨 세제로 씻은 거는 이렇게 물을 먹는 듯이 다 흡수됩니다. 보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원래 되게 안전한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서 식재료를 살 때도 많이 안 사도 한살림이나 유기농을 사야지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효과나 아니면은 어떤 세척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뉴스킨의 제품은 안전한 거는 당연한 건데 세척력까지 갖추고 있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안전한데 불구하고 효과까지 정말 탁월한 제품이고요. 제가 뉴스킨을 사랑하는 이유는 어떤 효과 때문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신념을 끝까지 잘 보수하고 지켜주는 너무 고마운 회사라서 저한테는 큰 감동으로 남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이라는 게 좀 와닿으시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를 지키는 회사라면은 거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신념은 가시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전하다는 말은 순하다는 말이고 순하다는 말은 어떤 영향력이나 효과가 떨어지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임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뉴스킨 화장품을 쓰기 전에 저는 피부와 미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리도 미용실에서 주기적으로 클리닉을 받고 관리를 하고 피부과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서 레이저를 받고 그 다음에 리프팅을 시키기 위해서 두피에 주사 맞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면서 진짜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 효과가 초반에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홍조가 심해지고 피부 상태가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효과가 정말 없어지는 타이밍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쓰니까 피부가 자극이 돼서 나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피부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이 나빠졌을 때가 있거든요.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게 바로 이 피부가 뉴스킨을 쓰기 전 피부거든요. 보셨나요? 보시면 여기 눈 밑에 꺼짐, 여기 팔자 꺼짐, 볼 처짐, 거의 사각이었어요. 이게 피부들이 다 쭉쭉 늘어지니까 완전 사각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다시 나가나요? 보이세요? 여기 눈 밑에 꺼짐 보이세요? 제가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혹시 필러 넣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제 저를 봐주세요. 근데 뉴스킨의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한데 이렇게 화장품을 사용하고 갈바닉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수술을 하고 필러 넣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 어떠세요? 정말 매력 있지 않나요? 한번 꼭 알아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를 실천하는 그런 너무 매력적이고 신념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런 회사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시간에 이제 준비하고 계신 사장님께서 뉴스킨에 대해서 히스토리랑 뉴스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알려주실 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연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뉴스킨의 어떤 정신을 볼 수 있는 뉴스킨 회사가 진짜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감동하고 감탄하지 않겠죠.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탐구, 연구, 결과 발표해 주실 마지막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강사님 선의의 힘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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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공유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 스카이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희 회사의
선의의 힘에 대해서 앞에 말씀해 주신 강사님들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행하는 선의 힘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잠시 드리면 첫 화면부터 엉덩이가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네. 저는 전직은 입시 수학을 한 10년 넘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해서 3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인데 너무 여자애 같이 예뻤고 피부가 특히 예뻤어요. 근데 5살이 되던 해에 정말 갑작스럽게 아토피가 왔어요. 그리고 사실 아토피뿐만 아니라 묘기증이라고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긁으면 글씨가 써지는 사람들 있죠. 왜 소보루빵처럼 이렇게 부어오르는 그런 묘기증도 있었고, 물사마귀도 같이 오면서 한마디로 이 3가지가 전부 다 면역계 질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병이 오게 되면서 제가 이제 늦은 오후부터 수업을 하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절대 혼자 못 자지 않고 신랑과 같이 날밤을 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첫 번째 제가 피부과를 찾아가게 됐었는데요. 피부과를 가니까 굉장히 독한 약을 처방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물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을 하다가 약간의 의료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방문했던 곳이 한의원을 갔어요. 그래서 한의원을 가니까 어떤 몸에 피부에 쓰는 제품부터 한약이랑 생식이랑 그리고 매주 한 번씩 가서 고주파 치료랑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한약재 거즈를 담궜다가 피부에 발라놓는 그런 시술들을 계속 했었는데, 이 한의원을 다니면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됐었고,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사실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다녔었는데 한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장 힘든 건 사실 식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 한약을 먹어도 우유 이런 거 못 먹게 하잖아요. 밀가루도 못 먹고. 그럼 아토피인 아이들은 당연히 그것들을 못 먹고, 유제품이랑 계란도 못 먹고, 그리고 고기류, 육류 이런 거는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5살, 6살 되는 아이가 사실 먹을 수 있는 건 나물이랑 콩. 그래서 사실 최고의 반찬은 두부였어요. 그래서 맨날 두부로 패티를 만들어서 고기라고 속이고 제가 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생활을 길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일도 하고 있었고 사람이 계속 외식 한 번 안 하고 그 한정된 재료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얘가 평생 이것만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왜 이런 것이 생기지? 피부는 어떤 거지? 어떤 걸 써줘야 되지? 어떤 걸 먹는 게 좋지라는 것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피부는 약산성이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약산성의 제품을 써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희는 약산성 제품을 찾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유스킨이라는 회사에서 약산성 제품을 판매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쓰는 피부에 쓰는 제품이 떨어져 갈 때쯤 이제 유스킨의 제품으로 제품을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한의원 다닐 때 한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뭐였냐면 건강식품이었어요. 왜냐하면 식단이 풍부한 식단이 아니었고 한약으로는 비타민과 칼슘 같은 거를 이제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 꼭 건강식품을 같이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백화점에 저는 나름 굉장히 좋다는 브랜드를 찾아서 먹이다가 여기 유스킨 안에 파마넥스라는 식품 회사가 있다는 걸 알고 여기에 있는 식품도 이제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이렇게 치료하던
치료를 하면서 들었던 비용으로 안 됐던 것이 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왜 얘는 티가 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밑에 엉덩이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은 아토피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의원 치료를 중단하고 유스킨이라는 제품을 조금 썼을 때의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토피도 여드름 있는 분들이 왜 자기 사진 잘 안 찍는 것처럼 아이가 아토피가 걸려서 울고 아프고 힘들어 하는데 그걸 사진을 찍는 부분 잘 없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찍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이 저렴한 비용으로 어떤 효과가 나기 시작하니까 조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많이 좋아졌을 때쯤 이 왼쪽 사진을 찍게 됩니다. 저희 아이는 얼굴에 이제 물사마귀 같은 게 났고 여기 엉덩이와 허벅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스팟으로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 같은 그런 아토피의 피부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묘기증은 온몸 전체에서 사실 드러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조금 알게 되면서 회사를 좀 찾게 됐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유스킨이 아까 앞에 이지연 사장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여기 회사의 제품을 접하게 되면 첫 번째 보는 것이 데몬스트레이션이었잖아요. 저도 이제 백화점에서 나름 고가의 브랜드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쓰는 제품으로 실험을 해주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날 정도의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찾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유스킨을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의 슬로건이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넣지 않는다는 슬로건에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의 아토피 제품도 나름 유명하고 고가의 직구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좋은 것은 다 들어있었는데 나쁜 것이 없는 회사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회사는 왜 어떻게 해서 나쁜 것을 안 넣고 만들 수 있는가가 저에게는 굉장히 조금 궁금증을 유발했었고 그리고 이 회사의 사명이 앞에 사장님이 김유리 사장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런 사명과 가치에서 지속적으로 선의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왜 자꾸 선의의 힘을 외칠까가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만나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조금 있었다 하면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신랑이 없는 약간 싱글맘 같은 생활을 제가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도구가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사실 신랑과 같이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신랑은 저에게, 그리고 저는 신랑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업을 추천을 해주면서 현재 부부가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현재는 그런 저희가 봤던 그런 시간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왔을 때 가장 고민했던 게 이것이 왜 왔을까? 태어날 땐 정말 깨끗하던 그 피부가 이때 왜 갑자기 이런 것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나 저희 부모님이 살던 세대에는 지금같이 환경이 더럽지도 않았고 공기나 물이 이렇게 더럽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식재료들이 영양가가 나름 있었어요. 왜냐하면 휴작기가 있었고 토양에서부터 이렇게 영양분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거 없이 사람들이 이윤 창출을 위해서 그냥 영양가가 없어도 그죠 계속적으로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마트에서 유기농 코너라고 있는 곳에도 보면 사실 비료를 안 주는 거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은 다 받게 되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먹고 또 요즘 아이들은 너무 빨리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되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세제들 샴푸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매일 샤워하지 않았던 문화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되면서 먹는 것과 바깥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질이 떨어지게 되면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2019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김단도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2019년도의 트렌드는 필환경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냥 지키면 좋은 것을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필환경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매년 플라스틱의 양이 한 3억 3천만 톤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2050년까지 폐기되어야 하는 플라스틱의 양은 약 12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재활용하는 비율은 사실 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나머지 79% 정도는 대부분 방치가 되어서 쓰레기가 돼요. 근데 이 버려진 쓰레기는 다시 바다로 흘러가서 먹이사슬에 의해서 결국 저희가 다시 그 미세먼지를 먹게 되고 체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플라스틱 제로에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스벅 갈 때도 텀블러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 오른쪽에 보면 또 쓰레기를 줄이자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재활용을 하자. 그리고 또 재활용을 하기 전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최소화하자는 프리사이클링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먼저 이제 포장지가 없는 슈퍼마켓이 생기게 되면서 유럽 전체에는 이런 패킹하는 제품들을 최소화하자는 운동이 생겼고 한국에서도 이제 성수동의 한 마켓에서는 포장 용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이로 포장을 한다든지 곡물 이런 것들은 유리병을 들고 가서 무게로 측정을 해서 금액을 책정하는 샵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래에 보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겠다예요. 여기 밑에 보면 잔인한 동물 실험은 이제 그만 있죠. 여기 두께 그림을 넣은 것은 저희가 화장품을 발랐을 때 눈이 따가우신 분들 있죠. 이 성분이 사람의 눈에 따가울지 아닐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대부분 토끼의 눈에 가장 많은 실험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변화가 있으면 그걸 상품으로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인식의 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동물은 절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동물 실험도 하지 않고 그리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인증 제도인 크루얼티 프리라는 그런 제도도 요즘 많이 도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거니즘 소비 문화는 사람들이 요즘은 육식보다는 채식에 그래서 비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소비 생활도 이제 동물 모피보다는 인조 모피를 많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승마나 동물원도 없애자는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재활용을 넘어서 친환경 제품을 다시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2019년도 트렌드 코리아의 책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이런 트렌드가 오기 전부터 아까 보여주셨던 세제에 들어가는 방부제 대신에 황금 포리 추출물로 넣어서 생분해를 한다든지 한마디로 우리 자식 세대, 우리 후손 세대가 살아가는 지구를 좀 더 건강하게 물려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걸 보시기 전에 잠시 영상을 하나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And 2 billion. Our planet is full of wonders. It's also full of people. And we've got a problem. By 2050, our oceans will contain more tons of plastic than fish. More than 2 billion people live without adequate access to water. And 80% of the world's forests are already destroyed.
Here at New Skin, we've always cared deeply about being good global citizens. But it's time for increased commitment and action to preserve our planet. It's time to embrace even more sustainable practices that ensure a better tomorrow for all of us. And we're starting now. The more we learn, the more responsibly we preserve, conserve, and source. We're already proactively reducing our packaging, increasing our use of recycled materials, focusing on ingredient transparency, and exploring the latest innovations in agriculture, because every effort matters. Moving forward, we're focusing our efforts in 3 key areas: people, product, and planet. We're pledging to invest at least 50% of our foundation, giving in communities and people providing essential resources to our planet and its inhabitants. We're already assessing and scoring our products. By the end of 2020, we pledge that our top 20 products will have an improved environmental impact score. By 2023, we pledge to assess and score 100% of our products from beginning to end, mindfully making sustainable changes to benefit our planet. With the aggressive goal and pledge to change all of our packaging to be reusable, recyclable, refillable, or recoverable. Finally, we're aspiring to build a global network of zero-waste facilities because we believe in the importance of reducing our carbon footprint, no matter where we are. We invite you to join us because we believe even small changes can make a big difference. We're committed to doing our part. Are you? 잘 보셨나요? 저는 이 영상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우리의 작은 변화가 작은 노력이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공정부터 용기까지 모든 것을 다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저희 회사 중에 그로비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그로비브라는 회사는 실내 수직 농법을 가진 회사예요. 그래서 이 그로비브 회사는 6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 환경오염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물을 340만 톤을 절약하게 돼요. 얼마 전 유엔에서 보고된 것을 보면 우리 세계적으로 인구는 자꾸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주변에 보면 요즘 아이를 별로 낳지 않아 이러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 같지만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염은 많이 되고 그로 인해서 물과 땅이 굉장히 부족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는 솔루션이 나온 거죠. 그래서 21평에 122만 평에서 지을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한 대 연간 700톤의 그런 식재료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그로비브라는 회사를 저희가 4년 전에 이미 인수합병을 했어요. 지금 이것들이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다 알고 계시죠? 아마존도 지금 플랜티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플랜티라는 회사도 이렇게 수직 농장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중국과 두바이에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쟁쟁한 회사들과 같이 이런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 그로팟이라고 있죠. 이건 이제 식물을 재배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판인데요. 이거는 요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몸이 좋지 않거나 하면 산림욕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갔다 오면 굉장히 힐링이 되고 코가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들은 재배를 하게 되면 산소 생성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 그로팟으로 하게 되면 거의 3,000리터의 산소를 이렇게 생성을 해준다고 해요. 이 3,000리터는 한 150명이 1시간에 숨 쉴 수 있는 양의 산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더욱 생각했고, 그리고 식물이 자라려면 우리는 토양과 물이, 태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얘기하는 광선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광으로 이런 식물들을 재배를 하고 있고, 또한 음파로도 이런 식물들을 키울 수 있어서 현재는 이렇게 어떤 음악을 주었을 때 가장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3개의 회사들도 또 인수합병하게 돼요. 엘리베이터와 와사치와 케이스팩이라는 회사인데, 엘리베이터라는 회사는 여기 아래에 보면 타피오카라는 게 있죠. 우리 식품, 현재 파마넥스에 나오는 식품들은 대부분 돈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돈피 대신에 이 타피오카라는 식물성 재료를 사용을 해서 이제 비건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타피오카 전분으로 그 캡슐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사치라는 회사는 생산력을 높이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비용이 절감이 되면서 아마 구매할 수 있는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품절이 되었던 제품들은 아까 처음에 김윤희 사장님이 발표해 주신 대로 그런 식물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품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로비브에서 그 생산량을 맞춰주고 이 와사치라는 회사로 생산 공정을 빠르게 하면서 품절이 되는 제품들을 최소화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케이스팩이라는 회사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플라스틱 제로에 도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패킹 제품들을 전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한 안에 우리가 버렸을 때 생분해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게 우리 얼마 전에 했던 울트라 에센스가 물에 녹는 거 보이셨죠? 혹시 울트라 에센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한번 실험을 해보셔도 좋아요. 울트라 에센스를 쓰고 물에 넣어두면 금방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물과 희석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회사들을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윤리인데요. 여기 보면 저희 회사가 기부했는 금액이 여기 보이시죠? 저희 회사는 광고와 샘플을 만들지 않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제품을 유통시키는 회사예요. 그래서 광고와 선전비는 하나도 들지 않고 여기에 기부금이 굉장히 많이 여기 보이시는 회사 중에 가장 높죠. 여기에 보면 시세이도와 롤렉스, 크리스찬 디올, 밴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나와 있죠. 하지만 이런 회사들의 광고 선전비에 대한 기부금의 비율을 비교해 보시면 굉장한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에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에도 직접 판매사로 당당하게 올라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죠. 이 기업 윤리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삼양라면이 농심보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라면 하면 농심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공업용 유지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소비자들을 속이고 나는 싼 값으로 이윤을 많이 창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페놀 사건도 있었죠. 두산에서 낙동강에 그냥 무단으로 방류했던 거. 그리고 몇 년 전에 치약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치약을 다 수거해서 다시 받는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기업 윤리에 굉장히 직결이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아까 첫 번째 시간 김유리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희는 이렇게 포스포 그 재단을 만들어서 질병이나 문맹,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전달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준다.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제 우리 다음 후세대에 영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도 하고 건강도 하고 교육 그리고 경제적인 기회 제공도 하고 재난구호 활동을 하는데 저희 여기 뉴스킨 희망 도서관은 2008년부터 이제 조금 학생 수가 적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 매년 2차례씩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고, 여기 보면 부모 교육 다 엄마다는 이제 요즘 이주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다문화 가족이 많아졌죠. 그런 가정에 엄마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아이들에게 잘 섞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나눔도 매달 한 2,000개의 도시락을 월드비전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여기 수포소 표피 박리증도 아까 첫 시간에 김유리 사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표피가 없는 아이들을 후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옛날에 깔창 생리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굿네이버스와 같이 이제 조금 저소득 가정의 여아들에게 이런 생리대 여성용품을 지원해주는 행사도 하고 있고, 또 말라위라는 곳은 물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리고 물이 잘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주면서 그 사람들의 식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것들을 벌써 29개 정도의 우물을 지금 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선의의 활동들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여기 회사의 제품이 좋아서, 그리고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빨리 벌고 싶어서 이 회사에 몸을 담게 됐는데, 이 회사는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알아보시는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생소하고 뭐 기업이 이런 것만 얘기해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과 저희 회사의 뭐 신용도나 이런 거는 다른 강의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좀 더 다른 부분을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